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저와 함께 중점적으로 다뤄봤던 건 뭐냐면 15개정 교육과정이 나오고 나서 7년여의 어떤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 이 시점에서 왜 개정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됐는지 그 정책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 교육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살펴봤을 때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격 인구가 일단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 디지털 환경이 마련되고 있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고, 학습자는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고, 우리 개성을 존중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이러한 상태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어떤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정책적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정책적 배경이 곧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살펴볼 건 뭐냐면 완벽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추진 방향, 그리고 추진 과제, 이 방향으로 추진했을 때 우리는 어떤 과제들을 안고 가야 하냐, 그리고 최종적인 비전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전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 교육 구현, 그러니까 모두를 아우른다는 거는 여기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두를 아우른다는 말에는 학습자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다. 학습자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는 개별화 교육에 어떻게든지 집중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개별화 교육을 현실화하겠다는 목적도 담겨 있지만,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자료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다문화 교육,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통합 교육, 그리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들,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을 구현하겠다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내면에는. 그래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문화 교육, 그다음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교육. 여러분,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교육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기초학력 미달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셔야 됩니까? 바로 교육 심리에서 학습된 무기력 학생들이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지도할 거냐? 교육 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된 실패의 경험으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어진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한 어떤 지도 방안들, 평가법이라든지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두를 아우른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 특수교육, 한마디로 이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통합교육이라는 말을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통합교육과정 말고 통합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아동들을 일반 학생의 아동들과 어떻게 같은 교육과정으로 가르칠 거냐, 같은 교실 환경에서, 아니면 모든 수업을 다 듣진 않고 필요한 수업을 부분 듣고 나머지는 통합반에 가서 또 할 거냐, 아니면 아예 통합반에 따로 운영할 거냐, 이렇게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관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특수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이 학교 현장에는 모든 아동들이 다 정상적인 아동들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조금은 다르고, 조금은 예를 들면 살아온 환경이나 어떤 신체적 특징,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습자들이. 그런 학습자, 특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교사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지도할 건지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물어본다면 통합 교육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격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가 점점
다양한 문화와 교류가 있어지는 이 세계화 시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교육 속에서 미래 역량을 갖춘다는 거는 이제 우리 100% 이해했죠. 불확실한 미래의 어떤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춘 어떤 학습자를 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를 양성하겠다. 아이들이 이 한평생 긴 인생을 보았을 때 계속 뭔가 수동적으로 가르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비전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보아도 22개정 교육까지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다뤄질 건 뭐냐? 추진 방향과 추진 과제, 가독성이 떨어지죠. 진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분권화 자유라, 여기 보시면 개별성, 다양성, 분권화 자유라, 디지털 기반 교육, 공공성, 책무성이라고 하는 4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바탕으로 제가 추진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시간에는 분권화와 자율화에 관련된 추진 과제,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추진 방향 안에서 살펴봐야 될 교육학적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추진 과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역 분권화 및 학교 교사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강화시키겠다. 이러니까 시험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전 시험에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모형 나왔죠. 스나이더 교육과정 모형 나왔고, 이전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SBCD,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이 이미 출제가 되었죠. 왜? 그게 결국 지역 분권화, 학교 교육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강화하겠다는 생각들이 이미 그 전부터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임용교육학 시험에 냈던 겁니다. 그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 이걸 강조했으니까 또 시험에 뭐가 나왔었습니까? 자연주의 모형, 즉 수기 모형이 나왔다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만들 때 교육과정 정책 결정자들만 모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 뭐 학부모들, 지역사회 인사 다 참여해서 수기, 푹 삶아 익을 때까지 논의를 거쳐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사고가 다 어느 정도 반영돼서 문제로 이렇게 한두 문제씩 표출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그래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죠. 지역 분권화와 자율성.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SBCD는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교사의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뭔가 교사가 교육과정 만드는 데 참여하고 교사가 책임을 지고 어떤 그 교사에 대한 특수성을 부여하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백워드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사가 실제 단어를 만드는 타바의 기납 교육과정 모형.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워드 교육과정과 기납적 교육과정 모형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필수 교육과정 모형입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연수를 실시한다는 측면. 자, 그러면 교사에게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만들고 싶어 해요.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왜? 아동이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의 특성을 잘 봐서 그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교사가 하나하나 다 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면 이 학생이 국어교사가 되고 싶다. 그럼 국어교사와 관련된 교과를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떤 커리큘럼으로 들어나가는 게 좋을 건지 교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걸 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교사의 능력을 어떻게 키우냐? 연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면 연수를 하겠다는 건 결국 뭐가 연관되냐? 장학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자기 장학, 아니면 컨설팅 장학, 멘토링 장학 등을 통해서 이런 교육과정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이 컨설팅, 멘토링, 자기 장학 이 3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뭐 약식 장학, 임상 장학 이것도 중요한데 약식 장학, 임상 장학, 뭐 마이크로 티칭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근데 수업 측면에 약식 장학은 교육 현장과 관련된 거고 우리가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키워낼 수 있는 장학은 컨설팅, 멘토링, 자기 장학이 좀 속성이 클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연주의 모형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분권화와 자율화 교육과정을 이제 교사에게 혹은 학습자에게, 학부모에게 뭔가 선택권을 준다. 이런 관점의 시험이 이제 출제가 된다면
이제 이런 요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추상화시켜서 뭔가 좀 연관시켜 본다면 신자유주의 교육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와 교사는 수요자 입장이고 학교는 공급자지 않습니까? 그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그 자본주의 논리를 반영시킨 교육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학습자, 학부모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일단 첫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두 번째 강의에서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옐로우 등급을 이용하시면 모든 강의를 이 부분은 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도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꼭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꼭 봐주시기 바라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와 이제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